방위사업청은 드디어 KF-X 한국형 전투기 시제기 최종 조립 시작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최종 조립은 각각 별도의 부위별 조립을 해서 별개로 제작이 완료된 전방동체, 중앙동체, 주날개, 후방동체 등을 모두 모아서 최종 조립 완성을 하는 단계입니다. 방위사업청이 공개한 사진에는 KF-X 전투기 전방동체 부분이 앞에 놓여있고 양쪽 주날개가 이미 접합되어 붙어있는 중앙동체 부분이 뒤에 놓여서 조립을 앞두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KF-X 노즈 부분에 빨간 보호막이 씌워져 있는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보통 전투기 조립 시에 레이더는 파손 등의 위험 우려 때문에 엔진과 함께 마지막에 장착이 되는 게 보통인데 실제 레이더가 장착이 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빨간 커버만 씌워져 있는 틀만 붙어 있는 것인지는 커버를 벗겨보지 않아 정확한 확인은 안 되지만 아무래도 얼마 전 개발한 국산 AESA 레이더 모습을 강조하려는 것 같기도 합니다. 미국 록히드 마틴 F-35 스텔스 전투기 조립 생산 라인 모습 동체 골격이 조립 중에 있고 앞부분에 AESA 레이더는 장착이 아직 안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방사청 공개 사진에 나와 있는 한국형 전투기 KF-X 최종 조립 모습 3개로 나뉘어 있는 동체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왼쪽이 전방 동체 중앙 부분이 주날개 부분과 결합이 된 중앙 동체, 오른쪽 부분이 후방 동체입니다. 아직 엔진 장착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통 전투기 조립 시에는 골격부터 조립 완성을 하고 엔진과 전자장비 등을 끼워넣게 되죠. 이번 KF-X 최종 조립 시작 모습 공개는 지난 8월 국산 개발 AESA 레이더 개발 소식과 함께 연이어 나온 소식으로 최초의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X 시제기가 순조롭게 계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광선 방위사업청 한국형 전투기 사업단장 말에 따르면 한국형 전투기 KF-X 시제기가 현재 계획대로 조립에 성공을 하면 내년 상반기에 조립 완성이 된 KF-X 전투기 시제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전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은 역시 레이더와 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KF-X 전투기가 경제성을 위해 엔진 한 개만 달린 단발 전투기로 개발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안정성을 위해 엔진이 2개 달린 쌍발 모델로 개발을 될 것이냐 논란이 있었죠. 위의 사진은 당시 KF-X 디자인 후보로 방위사업청에서 저울질하던 단발형 모델 중 하나였습니다. 요즘 전투기들은 하이엔드급 최상위 전투기가 아닌 한 경제성을 위해 강한 추격 엔진을 하나 박아 넣는 단발형 디자인이 추세이며 우리나라가 도입을 한 미국 록히드 마틴 F-35 스텔스 전투기 역시 엔진이 한 개만 장착이 된 단발 엔진 전투기입니다. 반면 엔진이 2개 장착된 쌍발 엔진 전투기는 부품이 더 많이 필요하고 유지 보수비가 많이 들기는 하지만 엔진 한 개가 갑자기 고장이 되거나 피격이 되었을 시에 다른 나머지 엔진 하나만 가지고 귀환을 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죠. 실제로 단발 전투기인 F-16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비행 중에 갑자기 엔진이 고장나서 셧다운 되어버리고 재시동에 실패를 하면 꼼짝없이 기체를 포기하고 비상 탈출을 감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우리나라 KF-16 전투기 역시 이러한 문제로 상당수 기체가 손실이 되었습니다. 반면 FA-18 호넷 전투기나 F-15 이글 전투기들 같은 경우에는 엔진 한 개가 작동 불능이 된 가운데도 나머지 엔진을 이용해 귀환에 성공한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단발 엔진 전투기 찬성론자들은 이런 것은 그냥 단순 논리에 불과하고 실제 FA-18 호넷 전투기와 F-16 파이팅 펠콘 전투기의 엔진 고장으로 인한 추락 비율을 비교해보면 거의 비슷비슷해서 무의미하다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조종사 입장이나 운용하는 측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쌍발 엔진 전투기가 심리적으로 더 안정적이게 느껴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경제성, 가격보다는 안정성을 택해서 엔진 2개가 들어가는 쌍발 엔진 전투기가 된 KF-X 전투기는 주 엔진 베이스로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G42 F-414 엔진을 택하게 됩니다. 당시 엔진 기술 협력 대상으로 F-414 엔진을 제시한 미국의 G와 유로파이터 전투기에 장착되는 EJ-2000 엔진을 제안한 영국 롤스로이스사가 입찰에 붙었으나 결국 G가 입찰권을 따내게 되었습니다. F-414 엔진은 우리나라 T-50 고등훈련기와 FA-50 경공격기에도 장착이 되는 GF-404 엔진의 후계형이라 봐도 되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 F-414 엔진은 미 해군 FA-18EF 슈퍼호넷 전투기에도 탑재되는 엔진으로 단발 엔진으로는 스웨덴의 제임즈 39 그리펜 전투기의 최신 개량형인 제임즈 39EF 그리펜 NG 모델이 F-414G라는 모델을 장착하여 배치 중에 있습니다.
한국의 KF-X 전투기에는 F414G400 모델을 베이스로 한 F414G400K 한국형 버전이 채용되어 국산화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엔진은 원래 계획대로 입찰 경쟁을 통해 해결이 되었는데 문제는 레이더였죠. 당시 한국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으로 록히드 마틴사의 F-35 전투기를 도입하면서 AESA-A4 레이더 제작사인 레이시온 측으로부터 레이더 개발 기술을 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미국 측에서 갑자기 난색을 표하면서 표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덕에 우리나라는 AESA-A4 레이더 기술 도입을 할 루트를 미국 대신 제3국으로 급하게 선회하게 되었고 스웨덴 사브, 프랑스 탈레스, 이스라엘 엘타 3사가 입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웨덴 사브는 제임즈 39EF 그리펜 NG 전투기에 들어가는 PS-05A 마크 5 레이더를, 프랑스 탈레스는 라팔 전투기에 들어가는 RB2 AESA-A4 버전 레이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LM2052 레이더를 베이스 모델로 입찰에 내놓았는데 결국 이스라엘 엘타 측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추어서 입찰을 따내게 되었습니다. 당시 입찰에 참여했던 가격 순위는 1위 이스라엘 엘타, 2위 프랑스 탈레스, 3위 스웨덴 사브 순으로 입찰을 했는데 1위와 2위의 가격 차이가 크게 났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프랑스 탈레스 RB2 레이더나 사브의 AESA 레이더는 이미 라팔 전투기와 제임즈 39 그리펜 NG 전투기에 이미 장착이 되어 실전 배치가 되거나 실전 배치를 눈앞에 두고 있던 상황이었지만 이스라엘 엘타사의 LM2052는 약 80% 정도가 개발이 된 미완성의 물건이었습니다. 뭐 어쨌거나 우리나라는 완제품을 사다가 달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원천 기술 확보를 해서 우리 것으로 만든 다음 국산화시키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LM2052 기술을 베이스로 한국형 모델 레이더 안테나를 ADD 국방과학연구소 한화시스템 측에서 최종 개발 완성을 했고, 우리나라에서 완성된 레이더 안테나는 이스라엘로 공수되어 LM2052 레이더 LRU 부분에 장착을 하여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이 LRU 부분도 향후 국산화될 예정입니다. 모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같은 곳들을 보면 밀리터리에 잘 모르는 사람들이 신문 기사들만 보고 KF-X 레이더는 순수 국산 기술로 개발이 되었고 이스라엘은 단지 테스트만 제공을 했다면서 몇몇 밀리터리 매니아 유저들이 이스라엘 기술 도입 이야기를 하면 악플을 달면서 매국노 비슷하게 조리돌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명백하게 입찰까지 맺어서 이스라엘 엘타사와 기술 협력 계약을 맺었고 KF-X 레이더에는 이스라엘 엘타 4의 LM2052 레이더의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LM2052 레이더 자체가 당시 이스라엘 측에서도 개발 중이던 물건으로 완성도가 80% 정도의 미완성 레이더였고 우리나라 연구진들의 엄청난 노력과 헌신으로 한국형 전투기에 맞게 재탄생을 하여 완성이 되었는데 굳이 국산이 아닌 이스라엘제 레이더라고 떠벌릴 필요는 없고 이스라엘 기술이 일부 도입이 되었으나 레이더를 최종 완성시키고 발전시킨 것은 우리나라 기술이기에 충분히 국산 레이더라고 할 수 있기에 크게 언급이 안 되는 것인데 삼성 스마트폰의 원천 기술이 담긴 안드로이드 운영체계나 AP 프로세서 아키텍처의 원천 기술은 구글, 안 등에서 발상이 되었지만 굳이 안드로이드는 미국 구글 거네 AP 아키텍처는 아미 원천 기술이네 뭐네 소리 할 필요 없이 국산 스마트폰 삼성 갤럭시 시리즈라고만 해도 되는 것처럼 국내 신문에 이스라엘에서 기술을 받았다는 소리가 잘 안 보이고 테스트 제공한 부분만 기사에 나온다고 잘 안 보이는 것이지 자세히 읽어보면 짤막하게 언급된 기사들 있습니다. 사실을 이야기해도 막 조리돌림을 하면서 욕을 하던데 아무리 국산 전투기와 국내 기술에 대한 자부심은 좋지만 정도를 넘어서면 사실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최종 조립 단계에 있는 KF-X 전투기 CJ1호기 아무튼 KF-X 전투기 개발에 가장 중요한 AESA-A4 레이더 기술과 엔진 관련 문제를 모두 해결했기 때문에 이젠 시스템 통합 등 모든 것을 한데 모아 전투기를 완성시키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KF-X 전투기는 시제기 최종 조립 완성 단계를 거치면 시제기의 비행 테스트를 통해서 문제점 및 개선 사항 등이 뭔지를 파악을 한 다음 이를 최종 보완하여 양산 기체에 이를 반영하여 최종 생산하게 됩니다. F-35 전투기 기술 실증기 X-35 시제기는 실제 양산형 전투기 생산 전 기술 검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기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워낙 자금이 빠방하고 천문학적 국방 예산을 투자해서 단순 기술 검증 시제기, 양산 시제기 등등 시제기도 여러 대 만들고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서 테스트가 가능한 미국은 초기 기술 검증기들은 단순 비행 역학적 특성 등만 연구하려고 대충 만들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KF-X 전투기의 경우에는 한정된 예산으로
한정된 시간에 양산 모델 기체 생산 전에 6대의 시제기 대수로 빠듯한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제기 한 대 한 대마다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역량을 다 쏟아부어 완성도를 최대로 높여서 제작해야 합니다. 일본이 개발하던 F3 스텔스 전투기의 기술 실증기 X2 신신 HDX라고도 불렸던 X2 신신 테스트 기체 개발에 일본은 4천억 원가량을 개발비로 투입했으나 개발비 및 실효성 문제 등으로 잠정 중단하고 F-35 등의 수입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KF-X 사업 역시 초반에는 실효성 문제 등으로 일본 F-3 전투기 사업처럼 좌초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으나 최초의 국산 전투기 개발과 자주국방을 지지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들과 국내 연구진들의 헌신으로 결국 좌초되지 않고 계속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KF-X 사업은 일본 F-3, X2 전투기 사업과는 달리 앞으로 절대 중단되는 일 없이 양산까지 반드시 이어져서 국산 스텔스 전투기 시대를 열어야 할 것입니다. 야심차게 한국형 전투기 KF-X 전투기 6대의 시제기를 가지고 앞으로 5년 동안 체계 통합 및 지상, 공중 운용 시험 등을 거쳐서 개발을 끝내고 5년 후 당당하게 양산기 모습이 공개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이벤트입니다. KF-X 한국형 전투기가 F-35A보다 우수한 점을 살펴보고 한국, 일본, 북한의 군사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KF-X 사업을 주관하는 항공우주사전 카이에 따르면 KF-X 최대 추력은 44,000파운드, 최대 이륙 중량은 25,600kg이다. 최대 속도는 마하 1.81, 시속 2,200km, 항속거리는 2,900km. F-35A의 최고 속도 1.8보다 속도 면에서 앞서는 수치입니다. 이 전투기는 최대 항전 장비와 운동주사식 위상 배열 A사 레이더 및 최신 센서 등을 탑재하고 군사 강국의 첨단 전투기에 뒤지지 않는 높은 기동력을 자랑한다는 게 카이 측의 설명이다. 최대 탑재량은 7,700km에 달하고 기체 바닥과 날개에 설치된 10개의 파드, 미사일 연락통 등을 달 수 있는 장치를 통해 다량의 무장이 가능하다. 우리 군은 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나섭니다. 또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잠수함발 사탄도미사일 SLBM과 함께 3대 해구산 전력으로 손꼽히는 공중발사 순항미사일 ALCM 개발을 위해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KF-X는 미국산 F-35 수입으로 충족한 공군의 스텔스 능력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향후 스텔스 기능, 저탐비 능력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카이 측은 5세대 전투기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스텔스 기능에 대해 KF-X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도 계속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F-35A는 기존 4세대와 4.5세대 전투기 능력에 스텔스 기능마저 더한 최신의 5세대 전투기로 불린다. KF-X의 수준은 4.5세대 수준이지만 이를 바탕으로 계속 연구 개발 R&D 과정을 거쳐 5세대 전투기로 진화해 나간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카이 측은 설명한 자료에서 한국 공군 전력 유지 및 미래 전장 운용 능력을 갖춘 항공기로 향상된 생존 확률과 협동작전, 우선 지원 시스템, 공중무쇠 확보 및 해상 정밀 수행이 가능한 다목적 전투기라고 설명했습니다. KF-X 외경은 미국산 F-35A와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다만 스텔스 기능이 빠져 F-35A보다 운용비가 절반가량 적게 들고 기동 능력은 더 우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KF-X 운용 비용은 현재 공군 주력 전투기인 F-15K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발비만 8조 8,304억 원에 달하는 KF-X 사업은 시제기로는 2021년 상반기에 추구됩니다. 이어 2022년 상반기 초도 비행 시험을 시작해 2026년 개발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KF-X 부품 국산화 등을 고려해 초도 생산 물량으로 일단 6대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순항하고 있는 KF-X 사업 부품의 국산화와 엔진 개발 그리고 스텔스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블록 1에서 3까지 끊임없는 개발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계 138개국의 군사력을 비교하는 미국의 민간 평가 사이트 글로벌 파이어 파워 GFP 순위에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9일 GFP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세계 6위로 역대 최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불과 3년 전인 2017년 순위가 11위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GFP는 전차, 함정, 전투기 등 동원 가능한 전력뿐만 아니라 인구수, 경제력, 국방비 등 전쟁 수행 능력도 합산해 평가합니다. 한국은 올해 국방 예산 50조 원 클럽에 이름을 올렸을 정도로 해마다 전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초강대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은 1위에서 3위로 변화가 없었습니다. 인도도 4위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유럽의 3대 강국인 프랑스 7위, 영국 8위, 독일 13위 몰락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해마다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국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프랑스와 독일은 각각 2단계, 3단계 하락했습니다. 주목해봐야 할 다른 국가는 옆나라 일본입니다. 일본의 올해 군사력 순위는 오히려 한국보다 한 계단 높았습니다. 일본은 2017년 7위였지만 매년 순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쟁 가능 국가를 꿈꾸는 일본은 올해 한국보다 10조 원 많은 60조 원을 국방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새 시대를 열기 위해 전후 아무도 하지 못했던 일을 도전하려 한다. 그것이 바로 전쟁 가능 국가 개헌이라며 국방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과 일본의 국방 예산 격차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으며 6년 뒤에는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일 정규군 규모는 각각 58만 명과 25만 명, 예비군은 310만 명과 5만 6천 명, 전차수는 2614대와 1004대로 육상 전력 측면에서는 우리가 일본을 압도합니다. 남북이 대처하는 상황과 일본의 모병제 구조를 감안해서 봐야 할 겁니다. 반면 구축함은 40척과 12척, 대형 수송함은 4척과 2척, 군 항공기는 1561기와 1649기로 해 공군력은 일본이 앞서거나 비슷한 규모입니다. 이 밖에도 일본은 스텔스 전투기,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 광범위 레이더 등 첨단 무기 도입과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GFP 수치로 북한 국방 예산은 남한의 3.6%에 불과합니다. 북한의 국방 예산은 점차 줄어들고 남한은 늘어나면서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국방 예산의 상당액을 외부로 공표하지 않고 있고 핵 전력은 분석 항목에서 제외돼 실제 전력 차이는 좀 더 좁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전쟁 수행 능력의 핵심 지표로 꼽히는 경제력도 남한이 북한을 크게 압도합니다. 북한의 화폐 가치는 남한의 1.9%에 불과합니다. 북한의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방 예산 지출액은 세계 1위지만 2019년 세계 기하지수 분석에 영양결핍 인구 비율이 47.8%에 이를 정도로 대다수 주민이 궁핍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형 무역 적자는 2018년 27억 2천만 달러에서 지난해 역대 최대인 23억 700만 달러로 확대되는 등 해마다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유엔 경제 제재가 계속되고 경제난은 더 심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올해 GFP 군사력 평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군은 스텔스기 F-35A를 도입하고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KF-X를 개발하고 있는 남한과 비교할 여건이 못 됩니다. 북한은 구형 잠수함 83척을 보유하고 있지만 해군 전력의 핵심인 구축함은 한 척도 없습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대구경 방사포 발사 훈련 등으로 대외의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북한의 이런 행동은 추조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평가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최근에 권력 핵심 실세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직접 몰래 끌어다 놓은 첨단 전투기들이 어느 때든 우리를 치자는 목적이지 그것들로 농약이나 뿌리자고 끌고 들어왔겠는가라며 남한의 F-35 도입에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급격히 벌어지는 군사력 격차를 비대칭 전력으로 메운다는 전략이지만 취약한 경제 구조와 외교적 고립으로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